자, 진실을 향해 갑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시민 모조리 다 불었다. 77명 운동권의 명단을 확실하게 유시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유시민의 정체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입으로 승한 자 입으로 망한다는 걸 힘하면서 유시민 씨를 보면서 제 양반 언젠가는 그 입 때문에 네. 그 입 때문에 한번 당하고 망할 것이다라는 네. 생각해왔는데 어찌나 다들 이렇게 무슨 KBS 공중파가 이제 유시민을 스타 만든 자리였죠, 완전히. 네. 과거에 강호동 쇼에 나가지고 안철수 씨가 스타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듯이 네. 이제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공중파는 별로 나온 적이 없었죠, 유시민 씨가. 네. 근데 공중파에 데뷔를 해가지고 완전히 영웅 만드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잘났다는 듯이 모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덜컥 잡혔죠, 심재철 의원에게. 네. 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이걸 보고 이제 예능으로 이 역사를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따끔한 한 소리를 했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요 신문에서 금요일 날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요 신문만 보도를 한 게 아주 작은 포탈에 한번 나오고 그걸 아무도 받질 않았어요. 네, 네. 그건 뭘 얘기했냐? 유시민에 대해서, 손석희에 대해서 지금 다 가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일요신문의 경우는 더 적나라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유시민의 글씨체 그대로 사람 글씨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 날아가는 이 글씨체 보세요. 이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시민 글씨체도 되게 아주 좀 이렇게 특이합니다. 잘 쓰는 글씨도 아니고 근데 그 글씨체 그대로 무려 90장이나 되면서 77명에 대해서 다 불었습니다. 누구는 뭐 심재철한테 돈을 얼마를 주고 교부하고 뭐 다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유시민이 이 희열에 나와서 유희열의 희열 2에 나와서는 딱 폼 잡으면서 내가요 이 글씨를 그 글을 잘 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쓰니까 때리지를 않아갖고 하루에 뭐 100장도 쓰고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을 그렇게 쓰면서도 조직 보호는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그게 완전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어디 네, 있습니까? 네. 수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조직 보호를 다 했다고 하니까 심재철 의원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차마 가지고 있는지 몰랐겠지요. 네. 유시민 씨는 몰랐겠지요. 그래서 77명의 그 당시로는 동기들이죠. 그 당시로는 동기들의 명단을 다 불어넣고 자기는 조직 보호를 그렇게 많이 썼지만 내 실력으로 조직 보호를 했다? 그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네, 아주 심재철 의원이 점잖게 얘기했죠. 21살 재기 넘치는 청년의 90쪽 자술서 여기에 대한 민주화 인사들의 목을 겨는 칼이었다. 네, 다 이렇게 목을 딴 거예요. 솔직히 네. 말해서 거기에 뭐 김부겸도 있고 신계련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1980년에 내란 음모 사건에 이 피의자로 체포돼 갖고 이 유시민이 그거를 평생 쉴드를 치고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유시민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프락지 사건이 평생 유시민의 낙인으로 찍힌 겁니다. 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있었다니까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유명한 네,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유시민이 네. 서울대 이제 복학생 협의회 뭐 회장인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서울대 학생회관에 누군가 침입을 한 겁니다.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경찰에 대한 적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막 팬 겁니다. 네. 확인도 하지 않고 아무리 경찰이라도 팰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경찰이 하더라도 근데 뺐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팬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보니까 경찰이 아니었어. 일반인이었어요. 일반인. 일반인을 막 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면서 자기들이 뭐니까 이제 결국 이제 프락치다 하면서 네. 프락치도 아니었고 솔직히 전혀. 말해서 좀도둑이었죠. 좀도둑. 네,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렇게- 동아리방에 돌아다니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맞은 그 청년이 그 뒤에 이제 정신병을 앓고 평생을 말하자면 거의 반불구로 살았다는. 그러니까 최옥출님 말씀대로 유시민은 고문 기술자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담요를 둘둘 말아갖고 이렇게 멍이라든가 이게 들지 않게 그냥 아주 그냥 정말 고문 기술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네. 걸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건 뭘 아닌 거죠. 당했겠어요.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옛날에 이제 신계련 뭐 김부겸 다 불었다는 거 옛날 아닙니까? 경찰들이 때릴 때 네. 멍둥이에다 이제 천을 말아서 때립니다. 네. 흔적이 안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네.
자, 그걸 그대로 벌 받은 거죠. 레시드라님이 이제 유근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시민이 말하자면은 이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저기 이해찬이잖아요. 네, 어? 유해찬 보좌관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찬이 유시민에 대해서 그동안에 쟤는 진짜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그 국회에서도 참 많이 하고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죠 유시민에 대해서? 옳은말을 해도 옳은말도 싸가지 참 없이. 싸가지 없이 한다고. 네, 네. 참 싸가지 없이 잘한다였습니다. 예, 그게 그 저기 네. 김영 누구죠? 이 부산에 있는 김영춘? 김영춘이 한 네, 말입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입만 살은 이제 촉세다 뭐 이걸 네. 떠나가지고 저는 이제 유시민 의원에 대해서 그때 정말 놀랐던 것이 이 노무현 그 전 대통령 탄핵된 날 제가 SBS의 토론에 이렇게 나갔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좌파들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그때 뭐 김재홍 뭐 유시민 하여튼 저 빼놓고는요 다 저기 좌파들로 네. 포획을 했더라고. 네. 포위를 해갖고 하는데 저는 유시민이요 뭐 눈이 이렇게 돼갖고 완전히 마약 그 저기 금단 현상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 다크서클에다가 저를 보고 그냥 파는데 저는 토론 끝나고서 저를 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어떻게 잽싸게 도망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토론이 끝나고 제가 아니다. 내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걸 잡고 유시민을 보면서 딱 일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심리학 책에서 읽은 건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어떻게 보내냐. 두 눈으로 그 사람의 왼쪽 눈을 보십시오. 그게 굉장한 그 시그널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팁을. 그래서 제가 유시민의 그 퀭 들어간 왼쪽 눈을 두 눈으로 딱 보면서 착 일었었어요. 그랬더니 유시민이 저를 보더니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후유 아무리 빼짝 마르고 막 그런 남자라도 이 주먹으로 저를 털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이러고 가더라고요. 왼쪽 눈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유시민의 문제는 한국 좌파의 문제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언론인 중에 몇 분하고 이제 이 식사를 했는데 유시민이 그렇게 옛날에 술집을 좋아해갖고 일산의 로마 나이트에 그렇게 출몰을 했답니다. 아 진짜예요. 일산 로마 나이트. 네. 그런데 그러면 유시민이 자기가 이렇게 말빨이 좋으니까 자기가 여자들 데리고 오겠다고 이러면서 막 여자들도 데리고 오고 자,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다. 저는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유시민도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유시민 웹사이트를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이 좌파고 민중을 뭐 어쩌고 맨날 입에 늘리는 유시민이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부르주아의 생활이구나. 고급스러운 소파 모든 게 정말 그게 자기가 꿈꾸는 이런 몇 가지 이렇게 이 사진이 있었는데 무슨 저는 인테리어 잡지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르마니 좌파라든가 샴페인 좌파라든가 강남 좌파 없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유시민은 강남 좌파의 원형이고 그 다음에 유시민은 바로 이 좌파나 운동권의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리고 유시민은 유근환이었다.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맞아요. 네, 로마나이트 아세요? 그레이스 정님? 좌파들의 이제 특징이 네. 좌파도 뭐 여러 부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 부자를 욕하면서 부자가 네. 되고 싶어하고 네. 부자를 욕하면서 부자를 흉내내는 사람들. 그럼요. 네? 그게 말이 안 맞는 거 행동과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거기다가 결국은 뭡니까? 유시민도 그렇고 다 이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시민이 받는 JTBC 출연료라는 게 어마무시하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TVN 같은 데는 또 특별 그걸 하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면서 꼭 여러분하고 한번 토론을 해볼 게 있습니다. 유시민은 지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답변을 못 하는 네. 거예요, 지금. 그 아무 말 부분에서. 하지 못하고 아니, 있어요. 왜냐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90페이지짜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못 하는 거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네. 말해가지고 논쟁이 커지면 본인이 당할 것 같으니까. 이때는 숨자, 납작 엎드리자 그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본인 말대로 그렇게 잘났으면은 방송에 나와서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진위관계는 이렇고 내 주장이 이렇다. 네. 사과면 사과. 아니면은
아니 이게 사과할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책임져야 되죠. 아니 정할 말 있으면 그거 네. 내 글씨 아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내 네. 글씨 아니다 해서 한번 이제 이 판을 좀 키워 보시든지. 네. 그런데 내 글씨 아니다. 내 글씨 아니다. 아,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네, 내 글씨 아니다 하면서 판을 키워 보면은 재밌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윤지은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4%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네. 이 뭐 4%다 저기 지금 갤럽 조사긴 한데 갤럽 뭐 그 리얼미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답하는 사람들은 뭐 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4%가 줄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20% 폭락한 거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자 지금 일요신문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사봤습니다만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유시민 글씨가 분명합니다. 저도 유시민 글씨 알거든요. 근데 자기가 친필로 다 그것도 90장에 걸쳐서 누구는 그렇고 77명을 모두 이제 불었는데 진짜 서영준님 말씀대로 내 글씨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은 반드시 답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진짜 그 깐죽거리는 사람 진짜 싫어하는데요. 네. 그 깐죽거리는 평소에대로 한번 반발이 나올 법도 해요. 네, 평소 네, 같으면요. 그런데 전혀 없는 거 보니까는 네. 잘 할 말이 없겠지요. 네. 그리고 유시민이 이렇게 맷집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국회에서 같이 있을 때 그래, 보면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네. 맷집이 약해요. 깐족이에요. 깐죽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유시민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인사를 하다 하고 하이파이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저하고 같은 층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 보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가 이렇게 이 저기 철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다 비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서 있으면 유시민이 이렇게 쫄쫄쫄쫄쫄 그리고 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쫄랑쫄랑해요. 쫄랑쫄랑 나왔다가 저를 보고 이러더니 탁 돌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웃었는데 그런 게 유시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제가 청와대에 한번 청원 한번 해볼까? 어떻게요? 유시민은 네. 왜 자기 글씨가 아닌 거를 증명을 해라. 뭐 이렇게. 아닌 걸 증명해봐라. 네. 두 번째 유시민은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돈이 굳었습니다. 제가 뭐 총선은 아니고요. 대선은 나가볼 생각이 있었어요. 왜? 유시민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3억 5천 뭐 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네. 돈 굳었네요. 돈 굳었어요. 그렇지 이제 전 궁금한 게요. 이제 유시민 씨의 어찌됐든 이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과거의 행적이 네. 그때 자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이제 자기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민주투사를 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좌파 진영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난 굉장히 이게 궁금해요. 네. 또 유시민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럼요. 이른바 이제 육바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네. 대체 유시민을 어떻게 실드를 칠 것인지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지금 유시민의 이제 백바지 사건에 대해서 디어 헌터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이 백바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냐면 유시민이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이제 의원 선서를 합니다. 그때 유시민이 이 독일에서 가끔 뭐 녹색당이나 이런 이 사람들이 젊은 의원들이 이 그냥 이렇게 진에다가 티셔츠 입고 이렇게 선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시민이 그때 백바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자켓을 입고 선서를 해가지고 국회 모독이다. 왜냐하면 정장을 입는다는 거는 국회에 대한 그만큼 아주 그 예의를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에 이 실언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문제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원래 정장보다 캐주얼이 어울리기가 참 힘들다. 이 정장은 커버를 해주지만 캐주얼은 이 몸매가 안 좋으면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유시민이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유시민이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의 미숙아다. 그래서 미숙하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해갖고 유시민이 그때 완전히 전역한테 발렸다. 이런 말 했는데 유시민이 사실 그걸로 그렇게 저를 원망하고 화를 내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아니래요. 바로 그거 백바지. 체격이 안 좋으면은 캐주얼이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에 유시민이 엄청나게 내 체격을 갖고 자기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아주 험담을 했다. 이래갖고 저를 그래서 저기 미워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유시민은 인큐베이터보다도 캐주얼이 어울리지 않는 남자, 청바지가 어울리지 않는 남자 이것 때문에 저를 미워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그 값싼 지식 좀 네. 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마치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사실 네. 지식인은 지식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값싸게 그냥 조금씩 아는 것 가지고 연예인들 앞에서 연예인들 잘 모르는 연예인들 앞에서 엄청나게 아는 척하면 또 연예인들 물론 뭐 짜고 하는 거겠지만 입 벌리고 바라보면 또 그러면서 영웅 만들게 하는 거고 그건 아니죠. 네, 네, 저 은영이님. 유시민, 네. 그것 때문에 꽁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유시민의 이런 잡다한 것을 떠나서 유시민은 심재철 의원 말씀 그대로 즉 역사적 진실을 예능으로 왜곡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이 정권, 문재인 정권 좌파들의 네. 전략입니다. 그람시의 진지론을 가지고 이 예능을 점령해가지고 즉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유시민의 민낯, 좌파의 정체인 겁니다. 근데 앞으로 공중파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제 종편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 뭐 이재명 같은 사람도 뭐 부부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스타 만들고 했었는데 공중파는 아직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공중파는 과거에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정치인 하기 전에 네. 나와가지고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네. 안철수는 제가 뭐 강호동이 만든 거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현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공중파 끄집어내서 이른바 영웅 만들고 스타 만들고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 또 반발도 하고 우리가 또 저항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중파 영향이 어찌됐든 지금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우리가 다 압니다. 중간층에 있는 분들한테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집에 의해서 바보도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지식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전파고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가 또 그에 대해서 준비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2F5 엘님께서 좀 심한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우성 같은 놈이라고 유시민이. 이거 정우성이 들으면은 너무 이렇게 화가 날 거고 정우성이 얼치기 좌파를 그만두고 우파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F5 오브 브래드님 맞죠? 화이팅. 옳은 말씀입니다. 정우성 같은 놈. 정우성이 화를 냅니다. 빅벨님, 굿세어라 이미자 네, 의원님. 네, 그랬네요. 맞아요. 네. 굿세어라. 자, 역사적 진실을 예능으로 왜곡하는 유시민은 일단 물러가라. 이 한국 사회에서 물러가라입니다. 네.